실수, 탄핵 무효, 법치 회복, 질문을 박근혜 대통령 복귀, 윤석열 김건희 노 파일이 지금 전 국민들한테 엄청나게 전파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거 하고 그다음에 그 3월 9일까지 이재명이 하고 윤석열이가 낙마하지 않을까. 그 선거가 그 저기 뭐 이상하잖아요. 썩은 생선 2마리 그 갖다 놓고 국민들한테 강요로 고르라고 하는데 그거 있습니까? 네네. 이번에 김건희 씨의 그 7시간 사실상 그거는 불법 녹음이죠. 자기네들 유리한 방향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그 도둑 녹음을 한 건데 그 한 사람이 백운종이라고 사실상 이 좌파의 아주 이 골수 그 좌파의 그 사실상 그 사람은 뭐 기자라고 할 수도 없는데 그 뭐 요새 매스컴에서는 뭐 기자라고 나오는데 그런 사람하고 인터뷰를 7시간씩 또 여러 해에 걸쳐서 대화를 했다는 자체 또 그렇게 여러 회를 하면서 백운종이라는 사람의 그 실체를 확인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인터뷰를 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사실상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경악스럽게 생각하고 너무나도 조심성 없는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아무도 김건희의 그런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제지하지 않은 그런 윤석열 내지는 그 윤석열 측의 참모들의 문제가 있다고 저는 일단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사실상 그 인터뷰 내용에 대해서 환호하고 있는 측은 오로지 더불어공산당이나 이재명 측의 선동적인 그런 행동으로 보입니다. 사실상 그 내용을 보면은, 겉만 보면은 어처구니 없는 거지만은 사실상 그 김건희가 뭐 틀린 얘기 한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자기 남편에 대해서, 뭐, 바보 같다느니 뭐 이런 얘기를 한 것 자체가, 솔직하게 얘기한 것 같고, 자기 이 측근 중에 측근이 자기 부인 아닙니까? 부인이 그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에 출마했다는 자체가 참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지금 비정상적인 국가로 변종돼 있지 않느냐 하는 거를 김건희가 대표적으로 얘기를 해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김건희의 7시간 인터뷰 내용은 사실상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그런 해프닝 정도로 해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선거에 이용을 해서 옛날에 세월호 사태 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7시간이라는 게 새삼스럽게 떠오르는데 그런 어처구니 없는 저런 선동적이고 그리고 불법적이고 또 비합리적인 그런 언행을 이슈로 만드는 참 유치한 저놈들의 행각인데 또 거기에 넘어가는 국민들이 있다면은 그 국민들 자체도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도 참 뭐 좀 심하게 얘기할 수는 없고 바보스럽지 않느냐
그거가 그렇게 심각해. 그런데 물론 그거를 제대로 된 국민들이라면은 아마 그게 무시돼서 넘어가야 될 사항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김건희 인터뷰에 대해서는 그런 정도로 제가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 큰 문제는 지금 현재 날이 갈수록 지금 현재 대선 후보에 대해서 상당히 이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이 점점 상실돼 가는 그런 언행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국민들이 좀 이 김건희 문제의 그런 해프닝에다가 신경 쓸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 특히 10, 20, 30, 40 세대들 앞으로 자기네들 세상인데 이 나라가 자기네들이 겪어야 될 나라고 또 자기네들이 만들어둬야 될 나라고 자기네들이 이 미래를 창조해 나가야 될 그런 그 나라인데 좀 더 심각하게 고려해야 될 상황은 과연 자기네들이 다스려야 될 이 나라를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대통령 후보들이 과연 자기네들이 할 수 있을 때까지 이끌어줄 수 있는 지도자냐 아니냐 하는 거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지금 이 국민들이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윤석열이의 선제 폭격 그야말로 대한민국에 저는 보면은 한 명밖에 없는 유일한 참 기업인이라고 저는 판단되지만은 그 신세계의 정영진 회장이 얘기한 멸공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거를 희화화시키고 마치 그것이 그냥 한 개인의 그냥 지나가는 말 정도로 치부해버리는 이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너무나도 좀 어떻게 보면은 한심스럽다. 멸공이라는 거는요, 간단합니다. 의미가 뭐냐면 공산주의를 멸하자는 얘기입니다. 왜 공산주의를 멸해야 되느냐? 공산주의는 이미 동구에서 멸당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거는 오로지 공산주의 숙주격인 중공하고 중공에 기생하면서 살고 있는 희대의 살인 독재자 김정은이 다스리는 북한입니다. 북한 국민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그야말로 쌀밥 한번 먹어봤으면 소원이 없다는 게 벌써 몇십 년째, 70년째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나라를 그런 나라도 아니죠. 그런 그 괴뢰 집단을 우리가 이 문재인 이 공산 주사파 세력에 의해서 동경하게끔 선전선동하는 이러한 몰상식한 행동에 속아 넘어가고 있는 이 세대들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참 심하게 얘기하면 불쌍할 정도입니다. 10, 20, 30, 40 세대들이 그야말로 정신 차리고 공산사회주의로 가면 어떻게 된다 하는 거는 지금 현재 우리가 겪어보지 않더라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거를 억지로 겪어보기 위해서 그 길로 나아가려고 하는 10, 20, 30 세대들이 너무나도 좀 불쌍할 따름입니다. 근데 이러한 멸공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고 전 국민이 멸공에 대한 그 인식을 다시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재명이 이 배후 세력이 누굽니까? 이석기라고 옛날에 통진당에 있던 그야말로 박근혜 대통령이 이거는 안 되겠다 해서 해산시킨 그 통진당 주축 세력 아닙니까? 통진당이 어디입니까? 동부연합, 수원, 성남 여기를 중심으로 한 동부연합
여기는 이석기가 왜 감옥에 갔습니까? 우리나라의 기관 산업을 폭파하고 무기를 준비해서 폭발하는 그런 음모를 획책했다가 그것이 발각되는 바람에 국가 반란죄로 감옥에 간 거 아닙니까? 그런 세력이 이재명의 지금 배후 세력입니다. 만약에 이재명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은 그런 행동을 실제화시킬 만한 세력이 바로 이석기 세력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재명이의 각종 비리 범죄 모든 이 사실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지금 문제가 어떻게 발생하고 있습니까? 그 측근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죽는 게 이번에 최근에 죽은 사람만 보더라도 그 사람은 지금 자기는 아들 딸 결혼할 때까지는 절대 나는 자살할 이유가 없다. 난 자살하지 않는다. 라는 그 자기의 글까지 써놓은 사람이에요. 그것이 유언이 됐어요. 그 사람이 죽었다는 거는 이거는 누가 봐도 자살로 볼 수가 없는 그런 죽음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윤석열이나 이재명이나 우리나라의 지도자라 돼서는 될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뭐 윤석열에 대해서 비난을 하면 그러면 이재명을 찍으라는 얘기냐 하는 건데, 저는 윤석열이든 이재명이든 우리가 지도자로서 능력이나 자질이나 또 지도자에서의 역량이 있는 지도자가 아니다 하는 거를 볼 적에 둘 다 우리는 이 국민들, 이 5천만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면은 그 두 사람은 자연히 사퇴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국민들이 침묵을 하고 있는 이상에는 자기네들이 지도자로서의 후보로서 자기 스스로 역량이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국민들이 여기에서 일깨워줘야 됩니다. 너는 안 된다고. 당신은 안 된다고. 일깨워줘야 됩니다. 특히 1020, 30, 40 세대들이 저 사람들 하는 행동에 부안해도 하지 말고 우리는 너희들을 원하지 않는다 하고 외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지금 정권교체라는 하나의 옛날에 반문연대 같은 어불성설적인 그런 선전적인 말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절대로 이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는 것이 정권교체가 아닙니다. 이 윤석열이 어떤 사람입니까? 최근까지도 자기는 조국 사퇴하고 조국이 싸운 거는 문재인을 위해서 싸웠다고 얘기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대통령 후보가 돼서도 이 문재인이가 축하한다는 말 한마디에 아이고 대통령님 하고 90도 각도로 인사를 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과연 정권교체로서의 지도자라서 맞을까요? 또 이재명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이는 그 사람은 직접적으로 살인만 안 했지 그야말로 간접 살인이 중심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이 1020, 30, 4대 앞은 미래 지도자라고 추정할 수가 있습니까? 왜 제가 1020, 30, 40 세대를 얘기를 하냐면, 지금 여기 태극기 집회에 나와 있는 60, 70, 80 세대는요, 다음 지도자들이 나와서 이 나라를 망국으로 끌고 가든 말든 우리는 아마 죽어가기 때문에 몰라요.
지금 1020, 30, 40 세대는요, 지금 60, 70, 80 세대가 아직도 살아서 그래도 자유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체제 국가로 수호하려고 이렇게 투쟁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에 다른 데 부안해동할 게 아니라 국가를 살리기 위한 이런 투쟁에 국민적으로 동조를 해서 대한민국이 공산사회주의화 되는 것을 스스로 막기 위한 투쟁에 앞장을 서줘야 됩니다. 제가 지금 정권 교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다면은 진정한 정권 교체는요, 이번에 문재인이가 무슨 의미로 박근혜 대통령을 사면했고 복권까지 시켜줬는지 모르지만 이것이 하나의 국가의 운명적인 그런 어떤 숙명적인 그런 게 아닌가라고 저는 보는 게, 박근혜 대통령이 복권이라는 거는 박근혜 대통령이 남은 임기를 마칠 수 있는 청와대 복귀가 복권입니다. 그래서 저는 진정한 정권 교체는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복귀해서 나머지 임기 동안 그동안에 5년 동안 우리나라를 망국으로 이끌은 문재인 주사파 공산 집단, 또 이재명의 그런 국가 반란 세력을 전부 척결하고 다시 대한민국을, 그리고 지금 2,000조에 가까운 국가 부채,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 수 있도록 박근혜 대통령의 복귀가 진정한 정권 교체라고 봅니다. 정권 교체만이 대한민국을 다시 살릴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대한민국으로서 되돌릴 수 있는 그런 유일한 그 길이 박근혜 대통령 복귀로서의 정권 교체라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그 대한민국을 사회주의 국가로 몰아가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아주 급진적인 아주 극좌니까 저쪽에 주면은 체제가 넘어갑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국힘당 후보를 어쨌든